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스토리 리뷰어 파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아주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촬영을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항상 용량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요거를 넣어가지고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용량이 큰 한 512기가라든지 1TB의 스마트폰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요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512기가짜리 용량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작은 사이즈에 들고 다니는 SSD라든지 아니면은 USB라든지 요런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가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또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SD카드만 빼가지고 아예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요런데 꽂아가지고 바로 이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을 충족시켜줄 만한 제품을 항상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제품이 바로 오늘 리뷰할 오리코의 제품입니다. 언박싱 하면서 바로 제품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리코의 8-in-1 맥세이프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정식 모델명은 오리코 MG7 G2인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뒷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뒷면을 보면은 여기에 그 주요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일단 색상은 실버, 오렌지, 다크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 요거를 기준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마그네틱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세이프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세이프로 붙였을 때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MG5가 있고 MG7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이지만 약간의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맨 윗줄 똑같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똑같은데 이 TF SD 카드 슬롯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F SD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리뷰 촬영하는 요 MG7 G2 모델 이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아이폰 15 프로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실버 색상을 골라 보았고요. 하나씩 내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맨 윗줄에 보면은 M.2 NVMe 2230 적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품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제품 내부에 이 M.2 NVMe 2230 SSD를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작은 사이즈에 들고 다니는 SS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의 역할도 하면서 SSD의 역할도 하는 굉장히 참신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A 타입 지원하고 USB-C 타입 지원하고 TF SD 카드 슬롯도 있고 HDMI는 4K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5mm 헤드폰 단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질 테스트를 가장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같은 경우에는 PD 충전으로 최대 100W까지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윈도우, 리눅스, 맥OS, 안드로이드, iOS까지 모든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꺼내 보았고요. 이제 비닐에 쌓여 있는 이게 제품 본품이고요. 여기 오리코라는 마크가 적혀져 있고 측면에 여러 포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플라스틱 받침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십자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C2C 케이블인데 벌써 굵기도 예사롭지가 않고 제품 자체에 탄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 단자 부분에 단자 마개도 씌워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맥세이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 있는 맥세이프 링도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 요거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M.2 NVMe 2230 SSD를 이 안에 넣었을 때 그 안에 부착용으로 쓰는 나사와 그 다음에 서멀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현재 그 M.2 NVMe 2230 SSD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분해를 해서 넣는 장면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연결했을 때 뭐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테스트해서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구성품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냅두고 나머지는 잠깐 좀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외관 살펴보기 전에, 이게 맥세이프를 붙여서 들고 다니는 제품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0g 맞춰져 있고, 이 제품 무게만 봤을 때는 54.1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케이블까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케이블 무게를 더해보면 60.1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0.1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들고 다녔을 때는 큰 부담감 없이 들고 다닐 수 있고, 저울 잠깐 치워보면은 이제 실제로 핸드폰을 붙여서 모습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PC-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케이블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PD100W라고 옆에 C타입 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다가 최대 100W까지 연결 가능한 충전기를 물려주시면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면을 보시면은 최대 10GBps까지 이제 가능한 USB-A 타입 단자와 USB-C 타입 단자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옆에는 TF 카드, SD 카드 이렇게 두 가지 슬롯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여기에 3.5mm 헤드폰 단자가 있고, 여기에 4K 60Hz까지 가능한 HDMI 단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로 붙여보면은 지금 자력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 상태에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손 아파. 웬만한 맥세이프 거치대나 이런 것보다 자력이 훨씬 짱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고 있는 제 손이 너무 아파서 일단 잠깐 그만두고, 실제로 케이블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파란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연결된 상태로 한번 다른 제품들 연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샌디스크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SSD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500기가짜리랑 1TB짜리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업무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500기가짜리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측면에 C타입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자, 처음에 연결이 안 되죠. 왜 안 되냐?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부족한 전력을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보조 배터리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메인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앵커의 보조 배터리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기에 레일 타입 케이블이 달려 있어서 이걸로 충분히 전력을 줄 수가 있고, 여기에 전력을 꽂아준 상태에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력 들어가 있는 상태고 충전 중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C타입 포트에다가 SSD 연결을 해주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잠깐 연결이 끊겼었는데 다시 들어왔고, 제가 보통 촬영했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PC에다가 꽂아 쓰는 이런 도킹 스테이션 비슷한 허브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전원을 꽂아 줘야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외부 전원이 있어야 요런 거를 읽어드리는 그 파워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테스트는 일단 간단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정리를 하고 다른 제품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제가 갤럭시로 촬영 중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레노버의 Y700이라는 모델이고요. 게이밍 태블릿으로 되게 유명한 모델이죠. 그 중에서 제가 현재 사용 중인 2세대 모델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래쪽이랑 여기 측면에 C타입 포트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측면에 한번 꽂아 줄게요. 측면에 꽂아 주면은 일단은 여기 뜨는 거 보이고, 아까처럼 SSD를 꽂아 보면은 현재 SSD 꽂은 상태이고요. 파일 들어가 보면 여기는 지금 SSD가 정상적으로 바로 뜨죠. 자, 지금 갑자기 여기 아래쪽에 뭐가 하나 생겼죠. 인제서야 뜹니다. 여기도 전원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SD카드를 읽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SD카드 연결됐고, 제가 촬영했던 이런 사진들 이렇게 인식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SD카드는 여기까지 인식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맥세이프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폰에 연결해서 테스트했을 때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카메라 선 부분에 딱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생폰에는 거의 걸림이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USB인데 아직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무려 그 당시에 좀 고용량이었던 4GB USB고요. 요거를 한번 연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꽂아주면 지금 No Name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에미넌트 이어스의 에미티스트 사진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연결 테스트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은 SD카드 인식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잘 꽂아주시면, 여기는 또 전력 없이도 바로 연결되네요. 그래서 리코 바로 뜨고 있고, 제가 찍었던 사진들도 이런 식으로 잘 뜨고 있습니다. 이거 희한하네. SSD는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전력을 상대적으로 덜 먹는 이런 SD카드류들은 바로바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 전원이 하나쯤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내 노트북들과 호환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잠시 노트북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제가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HP 노트북인데요. 이게 이름이 뭐더라? HP 스펙터 X360이었나? 그런 모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로 디스플레이가 회전되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좀 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벨킨 거 이거 있고 이거 샌디스크 것도 있는데 굳이 얘를 써야 돼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얘랑 해주는 역할이 많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보통 이런 허브류들은 이렇게 케이블 일체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런 파우치 같은 데 넣었을 때 선이 강제적으로 꺾이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얘가 단선이 되면은 새로 사거나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 가격 따지면은 새로 사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램포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두께도 두꺼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오리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이 사면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포트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도 잠깐 붙여서 썼는데도 발열은 약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 케이블이 분리가 된다. 저는 이 점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파우치에 넣지 않아도 맥세이프로 핸드폰에 붙여 다닐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C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꺾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360도 꺾은 상태고, 측면 포트에 오리코 허브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충전 제대로 되는지부터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에 전원선 넣어주고, 자, 일단은 충전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보이고, 현재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64W 정도로 충전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원을 연결한 상태다 보니까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계속 전력이 문제였던 SSD, 여기 측면 포트에 한번 꽂아 보면은, 자, 현재 연결 안 되죠. 이것도 외부 전원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전원 연결을 해주면 바로 SSD 뜨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외부 전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 우리가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거의 상시로 충전기를 꽂아놓고 쓰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외부 전원 연결하는 게 크게 번거롭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제가 현재 메인으로 쓰고 있는 맥북 에어 가져왔는데요. 맥북 에어에도 동일하게 허브 전원 연결한 상태로 바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식됐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SSD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으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SSD가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은 이제 인식률 괜찮고 파일들 정상적으로 잘 뜨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SSD도 연결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SD카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SD카드 꽂아주면은
바로 연결되고 여기에 리코 GR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여기에 DCIM 들어가서 자, 아까 계속 보셨던 그 꽃사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식 잘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잘 재생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맥북 테스트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테스트 하다 말았는데 아이폰에 맥세이프를 붙여서 이 3.5mm 포트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운드가 어떤지 이 부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폰에 오리콜을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 측면에 3.5mm 포트에 연결을 해서 이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곡으로는 뭘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리센느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걸 들으면 좋을까? 글로우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전에 리뷰했던 코조이 D1에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자, 제가 한 1분 정도 노래를 들어봤는데 소리가 잘 나옵니다. 출력도 짱짱하고. 근데 음질이 좋다고는 솔직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3.5mm 변환 단자만 들어있고 여기에 뭐 DAC 칩셋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게 들어갔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음질적인 부분은 좀 포기를 하고 그냥 이게 작업하면서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테스트 해볼 거냐, 아직 테스트 안 해본 포트가 하나 있죠. 여기 4K 60Hz 되는 HDMI 포트, 이 부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로 모드 상태고요. 여기서 유튜브 한번 틀어보면은 사파이어라는 이어폰이 정말 너무 좋았고 그 덕분에 재생 잘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코의 맥세이프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제품을 여러 가지 기기들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이유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맥세이프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PC까지 모두 대응되는 호환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측면에 있는 포트들 자체가 자주 사용하는 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로 작고 가벼우며 이제 추가로 여기에 M.2 NVMe 2230 SSD까지 장착을 하면은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SSD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라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도킹 스테이션으로서의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 값어치를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리코의 맥세이프 도킹 스테이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이스토리 리뷰어 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